진실일까 거짓일까 과학자들의 얽힌 놀라운 뒷이야기. 에디슨이 마지막으로 발표한 발명품의 정체부터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실험 논란까지 과학다반사에서 만나봅니다. 1931년 10월 18일 밤 10시 미 전역의 모든 전구가 1분 동안 꺼졌다. 그 이유는 바로 전구를 발명한 에디슨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였는데, 그런데 그 시각 에디슨의 시신 옆에는 수상한 물건이 놓여 있었다. 가족 중 한 명이 물건으로 다가가고, 자, 그럼 작동시킨다. 에디슨의 가족들은 머뭇거리면서도 수상한 기계를 작동시켰는데, 아버지 여기 계세요? 대답을 기다리는 듯하던 가족. 역시 안 되나? 당연히 안 되지. 이걸로 어떻게 유령을 탐지해? 기계로 유령을 탐지한다는 황당한 이야기. 도대체 이 기계의 정체는 무엇일까? 1919년 미국. 에디슨은 세계 발명인 협회에 참여 중이었다. 에디슨 씨. 이번엔 어떤 발명품을 구상하고 계신가요? 저는 이번에 아주 기상천외한 걸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어머머, 그게 뭔데요? 그건 바로 유령 탐지기입니다. 유령 탐지기요? 예. 에디슨의 깜짝 발표에 사람들은 모두 당혹스러워했는데, 하지만 1년 후 에디슨은 미국의 과학 전문 월간지에 자신이 개발 중인 EVP라는 기계를 소개했다. 에디슨은 EVP가 일렉트로닉 보이스 페노메논의 약자로 영혼의 소리를 녹음할 수 있는 장치라고 설명했는데, 아니, 그럼 정말 영혼과 소통이 가능하단 말씀이십니까? 그럼요. 조만간 실험을 해볼 예정입니다. 에디슨은 그 후 필라델피아의 한 집을 찾았는데, 예. 여기가 그 귀신이 나오는 것 같다고요. 네.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너무 무서워요. 알겠습니다. 그럼 어디 한번 작동을 시켜보죠. 에디슨이 문제의 장치를 가동시키자 이윽고 수상한 소리가 녹음됐는데, 이럴 수가. 역시 이 집에 뭐가 있나 봐요. 실제로 집주인이 지하실을 파내자 정체를 알 수 없는 관이 나왔다. 하지만 이런 사실이 알려졌음에도 많은 사람들은 이를 엉터리 소문이라고 여겼는데, 이에 에디슨은 몇 년 후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자 자식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다. 내가 죽으면 이 옆에 유령 탐지기를 작동시켜줘. 나의 이론이 증명돼야 되니까. 네, 아버지. 그래. 결국 그의 유언에 따라 자녀들은 그의 장례식에서 유령 탐지기를 작동시켰던 것. 하지만 에디슨의 기대와는 달리 이 장치로 영혼과의 대화는 불가능했다. 그런데 저희는 에디슨의 유령 탐지기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. 에디슨은 유령 탐지기를 만들지 않았다는 과학사 학자들의 주장. 그들의 의견은 이러했다. 에디슨의 많은 발명품들은 대부분 보존이 잘 된 채로 보관되어 있었지만, 이 유령 탐지기만큼은 실물이 존재하지 않았으며, 에디슨의 노트에서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. 유령 탐지기의 모습을 묘사한 것은
에디슨이 기자에게 설명한 것을 스케치한 신문 사파가 전부였는데 에디슨은 평소에 농담을 좋아하는 성격이었습니다. 그래서 기자에게도 농담을 한 거죠. 이 일이 일파만파 커지자 자신의 발명품에 관심을 갖게 하려고 이를 부인하지 않은 것이죠. 가족들도 같은 마음으로 장례식장에서 이 기계를 가동시켰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죠. 에디슨이 만들었다는 유령 탐지기. 과연 이 장치는 실제로 존재한 것일까? 아니면 에디슨의 짓궂은 농담이었을까? 그 진실은 그의 죽음과 함께 영원히 묻혀버렸다. 근대의 과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갈릴레오 갈릴레이. 그는 진자의 원리를 발견, 지동설을 주장, 목성의 위성 발견 등 수많은 업적을 남겼다. 그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가벼운 물체나 무거운 물체나 같은 속도로 낙하한다는 등가속도 운동 법칙인데 1604년 이탈리아. 자, 지금까지 우리는 가벼운 물체보다 무거운 물체가 더 빨리 떨어진다고 알고들 있었지. 네. 하지만 틀렸어. 아니 왜죠? 당연히 무거운 물체일수록 빨리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? 아니지. 자, 잘 보라고. 여기 세 가지 형태의 공이 있어. 갈릴레이는 제자에게 세 가지 공 그림을 보여줬는데 무거운 공, 가벼운 공, 그리고 이 두 공을 묶은 공이었다. 자, 그럼 여기 세 가지 중 뭐가 제일 무겁지? 당연히 이 두 가지를 묶은 공이죠. 너의 말대로 무거운 공이 먼저 떨어지고 가벼운 공이 늦게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자고. 묶인 공에서 무거운 공은 빨리 떨어지려 하겠지. 하지만 가벼운 공은 상대적으로 느려서 무거운 공을 붙잡게 될 거야. 자, 그러니까 떨어지는 순서는 무거운 공, 묶인 공, 가벼운 공 순이 되겠지. 결국 무거운 공이 먼저 떨어진다는 가정은 그 자체로 말이 안 되는 거지. 아, 그렇군요. 응, 하지만 직접 보기 전까지는 믿기지 않을 것 같은데요? 그래? 그럼 뭐 어디 한번 실험을 해볼까? 그래서 갈릴레이와 제자가 찾은 곳, 바로 피사의 사탑. 두 사람은 이곳에 올랐는데 자, 그럼 여기서 이 무거운 쇠구슬과 가벼운 쇠구슬을 동시에 한번 던져보자고. 네. 자, 간다. 하나, 둘, 셋. 두 사람이 쇠구슬을 떨어뜨리자 갈릴레이의 이론대로 같은 속도로 떨어졌다. 와, 역시 스승님 말이 맞았군요. 그치. 물체의 무게는 떨어지는 속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. 그치. 내 말이 맞았지? 여기까지가 널리 알려져 있는 갈릴레이의 피사의 사탑 실험 내용. 하지만 현대의 과학사학자들은 피사의 사탑 실험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저희가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이 실험이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. 피사의 사탑 실험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요? 자, 여기 티슈가 있고 공이 있습니다. 이 두 물체가 동시에 떨어질까요? 동시에 떨어뜨렸지만 속도는 무거운 공 쪽이 훨씬 빠른데 그 이유는 바로 공기의 저항 때문. 가벼운 물체는 무거운 물체보다 공기의 저항을 많이 받게 돼 더 느린 속도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갈릴레이가 저서에서 공기의 저항이 없는 진공 상태라는 단서를 붙인 걸로 봐서 실제로 이 실험을 했을 땐 이론과 다른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. 즉 갈릴레이가 피사의 사탑에서 굳이 검증이 되지 않을 실험을 했을 리가 없다는 게 과학사학자들의 주장이었다. 또한 갈릴레이 저서 어디에도 피사의 사탑 실험에 관련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았다. 그렇다면 이 실험의 일화는 왜 이렇게 유명해지게 된 것일까? 피사의
피사의 사탑 실험이라가 있는 유일한 기록물은 제자 비비아니가 쓴 갈릴레이 전기입니다. 비비아니는 평소 갈릴레이를 열렬히 추종했고 스승의 업적을 보다 극적으로 미화하기 위해 피사의 사탑 실험을 지원했다는 것.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실험 중 하나인 갈릴레이의 피사의 사탑 낙하 실험. 과연 그 실험 여부는 진실일까 거짓일까? 그 비밀은 여전히 과학계의 미스터리로 남아있다.